여러분은 자식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았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렁찬 울음소리, 빨간 팔다리, 그토록 작고 소중했던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이들이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이가 커서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가장 가까운 옆에서 지켜보았을 테지요. 삶은 고달플지라도 마음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었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듯 싶습니다. 대개 그런 사랑은 조금이라도 돌려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 된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해방 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시집을 갔으나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30이라는 꽤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할머니는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아껴가며 자식을 열심히 키워내셨습니다. 남편도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했기에 오손도손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김씨 할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췌장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손을 쓸 수조차 없이 늦어버려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보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어린 아들까지 남겨두고 먼저 가셨소. 나는 이제 혼자 어찌 살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지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어린 자식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눈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파출부 일이며 신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형편이지만 열심히 살았고 아들은 그 노고를 아는지 공부를 잘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선 개천에서 용이 난 거 아니냐며 놀라워했고 그렇게 아들은 김씨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건지 그 사이에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샀던 작고 허름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넘겨받은 생선가게까지 잘 되는 바람에 살림살이는 꽤 넉넉해졌습니다. 애 딸린 가난한 과부였던 김씨 할머니는 이제는 누가 보아도 남부럽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고 나도 이제는 고생한 보람이 있는지 먹고 살만해졌네요. 이제 하늘에서 우리 걱정은 말아요. 아들은 어여쁜 처자와 결혼해서 귀여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여전히 낮에는 시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엔 바쁜 아들 부부를 돕기 위해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봐주셨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걱정되었는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그만 고생하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됐다. 그런 말 말아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되지. 뭐하러 집에 들어가서 살라 그러냐.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혼자 지내시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시려고요. 그리고 어차피 애 봐주러 매일 오시는데 그냥 함께 살면 좋지. 김씨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해도 자신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 사는 집도 정리하고 그 돈 보태서 병원도 차릴 수 있고 일석이조지. 안 그래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단 병원을 개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을 차릴 돈이 턱없이 부족해 여기저기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자신의 집을 팔아보태면 병원도 개원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봐주니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해 아들네로 들어가고 아들은 개원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적적했는데 이제는 손자의 재롱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고생은 끝나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차린 병원의 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엄마, 죄송한데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냐?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이 3억이에요. 할머니에게는 개원하라고 준 돈 외에도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두 다 내어주고 나면 이제 할머니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죠. 말년에 아들에게 손은 벌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안 쓰고 안 입고 모아둔 돈이었죠. 엄마, 병원이 잘 돼야 우리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파트 대출까지 다 끌어다 써서 이제 어디서도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힘들게 의사까지 됐는데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아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들은 크게 기뻐했고 아들이 힘들 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다행히도 병원은 다시 잘 되었고 할머니는 아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받아가며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린 손자는 어느 정도 자라서 할머니의 손이 별로 필요치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가족 마누리에 열심히 일만 해온 삶이라 마땅히 즐길 만한 취미 하나 없었던 할머니는 집안일만 하며 그렇게 외롭게 지냈습니다. 시간은 흘러 손자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 큰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는데 하루는 식사를 마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밥을 차리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타박을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진 탓이라 둘러댔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름을 까먹는 일은 예산일이 되었고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더 잦아지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피한다고 되는 일만은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예고 없이 가끔 찾아오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했고 할머니도 그런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아들 내외 방안 불이 밤새 켜져 있던 다음 날 할머니는 거실로 불려나갔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에는 요양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정말 편하대. 저기 아래 슈퍼집 김씨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그새 폈다더라. 밥도 따박따박 잘 나오고 아주 살판 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그 무서운 암이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치매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고약한 병이다 보니 힘들게 고생해서 의사까지 된 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자신이 먼저 가겠다고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마음만은 너무 슬펐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안 된다. 어머니는 끝까지 내가 모시겠다. 요양원에 절대 못 보낸다는 말을 못 들었기에 아들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던 날 아들은 자주 보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들렀는데 점차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이번에 꼭 가려고 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엔 꼭 갈게요. 그런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아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지고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정신이 가끔 돌아오는 날이면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간암 사기 판정까지 받으셔서 얼마 후 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찾아온 아들은 침대에 고요히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는 요양원 옆에 딸린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늦은 시간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아들에게 어떤 이가 와서 할머니의 소지품을 전해주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가끔 침대에 누워 무언가 적으시던데 아마도 편지인 것 같아요. 한참을 앉아서 봉투만 쳐다보다 뒤늦게 열었습니다. 얼마나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는지 종이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꼬불꼬불 지렁이 같은 글씨지만 정성껏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글을 다 읽은 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내가 네 아버지 곁으로 가는 날까지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줘서 고마웠다. 못난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커주어서 나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내가 병원에 들어오고 네가 무척이나 괴로워했던 것을 안다.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아. 네가 내 곁을 지키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눈을 감는다 해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행복했던 기억만 간직한 채 네 애비에게 돌아가는 나를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 주거라. 나의 아들로 태어나 주어 정말로 고맙다. 남들은 나에게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미로 태어나고 싶다. 또다시 병들고 너와 헤어진다 하더라도 한평생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또 살고 싶다.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떠나는 발걸음 무겁지 않도록 이곳에서 내내 행복하길 바란다. 고맙다, 아들아. 자신의 인생보다 아들의 인생을 위해 한평생을 사셨던 김씨 할머니.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를 보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할머니는 다시 태어난데도 같은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미 주었던 사랑을 거두어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들은 뒤늦게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 해도 이미 늦어버렸고 나중에 자식이 커봐야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 안 된다. 헌신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위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김씨 할머니의 삶이 안타깝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그러니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누구나 바라는 만큼 자신이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누군가 때문에 행복하기보다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꼭 그렇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